트랜잭션을 처리하는 DBMS의 입장에서 보면 주어진 시간 안에 가능하면 많은 트랜잭션을 처리를 하면 좋겠죠. 그래야 이제 처리 성능이 향상되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함에 있어서 제약이 되는 건 뭐냐 그러면 조금 전에 말했던 트랜잭션의 격리성입니다. 그러니까 트랜잭션이 실행되고 있는 동안에 다른 트랜잭션이 지금 처리되고 있는 그 내용을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트랜잭션이 처리되고 있는 동안은 다른 트랜잭션은 해당되는 데이터베이스의 그 데이터 값을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상충되는 목표, 그러니까 그 트랜잭션 동시에 실행되는 트랜잭션의 수를 가능하면 최대화해야 되는데 그 트랜잭션의 성격상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해당되는 트랜잭션들 사이에 격리성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격리성을 유지해야 되는, 그러니까 격리성을 유지하려고 그러면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뭐냐 그러면 특정 시점에 처리되는 트랜잭션의 수를 실행되고 있는 트랜잭션의 수를 몇 개로 하느냐 그러면 한 개로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게 이야기라면 트랜잭션들을 줄을 다 세워서 한 개가 이제 어떤 데이터를 사용을 하고 그럼 처리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한 개, 이렇게 하면은 그 트랜잭션의 특성, 그 ACID를 100% 충족시키면서 트랜잭션들을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컴퓨터가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특정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트랜잭션들은 한 개씩밖에 실행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그 데이터베이스의 처리 성능이 굉장히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상충되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상충되는 목표를 어떻게 잘 조정을 해서 트랜잭션의 그 ACID라는 그 특성도 잘 충족시키면서, 다른 말로 하면 데이터베이스의 무결성도 잘 유지하면서 동시에 실행되는 트랜잭션의 수를 많이 할 것이냐,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이 동시성 관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이런 동시성 관리를 누가 실행하느냐 그러면 사람이 실행을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실행을 하는 거죠? DBMS가 실행을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컴퓨터가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걸 동시성 관리를 컴퓨터가 하는데, 그러면 사람인 DBA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사람이 이 동시성 관리를 왜 알아야 되느냐, 알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특정 DBM에서 MySQL이라든지 뭐 SQL 서버라든지 TMAX라든지 뭐 오라클이라든지 IBM DB2라든지 이런 거를 사용을 하면 그 DBMS가 알아서 다 할 건데 이걸 왜 알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이제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공부를 하는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새로운 DBMS를 개발을 할 거다. 그러면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DBMS의 개발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내용을 아는 것이,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DBMS를 개발을 하려고 하면 그 DBMS가 어떤 기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동시성 관리 기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내용을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개발자가 아니라
그냥 사용자, 일반적인 사용자가 되더라도 이 동시성 관리를 이해를 하면, 다른 말로 하면 컴퓨터 안에서 DBMS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작동 원리를 잘 이해를 하면 데이터베이스를 잘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자동차를 사용을 할 때 자동차,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의 엔진이 가솔린 엔진인지 디젤 엔진인지 아니면 전기차인지 하는 것을 알고 그 해당되는 엔진의 작동 원리를 잘 알면 훨씬 그 연비를 높이면서 굉장히 안전하게 잘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기차 엔진의 특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운전하는 것이 전기차 엔진의 주행거리를 늘리면서 속도도 높게 유지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가? 그걸 알고 운전하는 사람하고 모르고 운전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나겠죠. 그런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 사용자라고 해도 DBMS의 작동 원리를 잘 이해를 하면 데이터베이스를 잘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서 이제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하든지 그런 시스템을 만들 때 훨씬 그 성능이 우수한 그 다음에 효과적으로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응용 프로그램이나 시스템들을 구현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모르고 안에서 어떻게든지 돌아갈 것이죠 해서 그냥 그렇게 이제 시스템을 구현하다 보면 DBMS의 작동 원리하고 모순이 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구현하면 당연히 성능이 저하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동시성 관리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DBMS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동시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법이 여기 나와 있는 잠금 기법, 락킹이라 그러죠. 락을 건다. 아니면 이 통상적으로 락을 건다. 그러니까 문을 잠근다는 거죠. 잠금 기법하고 타임 스탬핑 기법, 그런 기법들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해서 이제 동시성 관리를 효과적인 동시성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그 동시성 관리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그 현안들은 어떤 게 있느냐? 그럼 여기서 이제 동시성 관리를 함에 있어 중요한 현안이라는 것은 트랜잭션이 만약에 동시적으로 실행이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시적으로, 그러니까 같이 실행이 되면 무슨 법칙이 어긋나는 거죠? 조금 전 강의 자료에서 봤던 격리성이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격리성이 이제 위반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동시적으로 트랜잭션은 실행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모든 DBM에서는 동시적으로 트랜잭션이 실행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않도록 하고 있는 방법이 뭐라 그랬습니까? 락킹 기법하고 타임 스탬핑 기법을 사용을 해서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막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동시적으로 이루어지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는 것을 이제 봄으로써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동시성 관리를 해야 되겠구나 해서 이해를 높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와서는 빅데이터라든지 그런 영역에 가면 트랜잭션의 그 속성인 애쉬들을 다 충족시키기가 불가능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웹상이나 이런 개방된 환경에서 여러 사용자들이 동시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트랜잭션의 격리성을 지키려고 하면은 성능이 너무 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주어진 특정한 시점에 한 사용자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무지 커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시스템의 성능이 굉장히 떨어지고 그걸 충족시키려면 굉장히 큰 컴퓨터를 또 구매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동시성, 그러니까 트랜잭션의 격리성이 지켜지지 않아도 괜찮도록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도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죠. 이렇게 하면 생길 수 있는 문제의 파급 효과를 모르면서 그냥 어쩔 수 없어 그래서 무조건 그렇게 하다 보면 엄청나게 큰 일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구나. 그렇지만 예를 들면 오픈 소스 개방된 인터넷 환경에서 사용자들이 데이터를 사용함에 있어서는 뭐 어느 정도 이런 문제가 생겨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평가를 하고 인식을 한 상태에서 트랜잭션의 그런 뭐 여러 가지 뭐 격리성이라든지 뭐 원자성이라든지 뭐 일관성이라든지 영속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완화시켜서 그런 상태로 이제 운영을 해야지, 그런 것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냥 이렇게 그냥 동시적으로 트랜잭션을 실행을 하다 보면 예상치 않은 엄청난 큰 문제들이 생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동시적으로 트랜잭션을 실행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갱신 누락입니다. 여기 이제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갱신 누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뭐냐 그러면 어떤 값을 갱신을 했는데 이 갱신된 값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에 이제 통장이 계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연인들끼리 아니면 부부끼리 같은 트랜잭션 계좌를 같이 이제 공유를 하는 거죠. 공유를 하는데 현금 인출기가 이렇게 있는데 이쪽 현금 인출기에선 이제 사용자 1이 트랜잭션 1을 이제 실행을 하고 저쪽 현금 인출기에서는 사용자 2가 트랜잭션 1을 실행을 해요. 그래서 이제 현금을 예를 들면 뭐 500만 원을 인출을 한다. 그렇게 가정을 하면 이쪽 트랜잭션 1에서는 이제 현재 잔고가 얼마인지를 읽어야 되겠죠. 읽어서 그 다음에 그 잔고를 차감을 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재 잔고가 만약 1000만 원이다. 그러면 1000만 원을 이제 읽어서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인출을 하면 이제 이게 500만 원으로 바뀌고, 그러면 이제 잔고를 이제 500만 원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현금 인출기에 현금이 얼마 있느냐 읽어가지고, 현금 인출기에 만약 현금이 뭐 2천만 원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 500만 원을 인출기에서 이제 인출을 하고, 그럼 현금 인출기에는 현금이 얼마가 남게 되는 거죠? 1,500만 원. 해서 그 1,500만 원이 이제 여기에 기록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금 인출기에서는 이제 잔고가 500만 원 줄어들고 현금이, 그 다음에 내 그 통장의 잔고도 500만 원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제 현금으로 500만 원을 가져간 거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동시에 두 개의 트랜잭션이 이제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시라고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 차이는 있겠죠. 그래서 아주 시간이 조금 지난 시점에 이제 사용자 2가 동일한 계정에서
또 400만 원을 인출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계정일의 잔고를 읽는데 여기에 아직 라이트를 하지 않고 컴퓨터에서 계산만 하고 있는 상태에서 리드를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잔고가 얼마가 되는 거죠? 아직까지는 1000만 원이 그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400만 원을 빼고 나면 계산이 이제 6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계정일을 이제 라이트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600만 원이 라이트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현금을 하고 그다음에 현금을 이렇게 쭉쫙 그렇게 되면 결국은 계정의 일에 라이트 하는 액수는 여기에서 보면 600만 원이 라이트가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여기 500만 원이 라이트가 된 거는 어떻게 된 거죠? 오버라이트를 한 거예요. 그 500만 원으로 바꾼 이후에 600만 원으로 라이트가 되었으니까 결국 기록이 되는 건 뭐가 기록이 되는 거죠? 600만 원이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없어진 거죠? 중간에 사용자 일이 갱신해 놓은 500만 원이 날아가 버린 겁니다. 이게 이제 갱신 누락인 겁니다. 그래서 트랜잭션이 동시에 실행이 되면 안 되고 트랜잭션의 격리성이 유지돼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이 이유 때문입니다. 갱신 누락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 트랜잭션은 그러니까 이 갱신하는 트랜잭션의 쓰기 작업, 라이트 작업을 하는 트랜잭션은 절대 동시에 같이 실행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안 되느냐? 이런 갱신 누락이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동시에 트랜잭션이 실행되면 나타나는 문제 중에 하나가 그 리드 값이 잘못 읽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뭐 영어로는 더티 리드, 읽었는데 지저분하게 읽었다는 거죠. 뭐 우리말로는 이제 현황 파악 오류 뭐 그런 건데 어떤 기업에서 이제 사원들한테 급여를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 여기는 이제 뭐 계정이라고 했습니다만은 뭐 급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시다. 급여라고 하면 이번 달에 2%씩 인상을 해줘요. 그러면 어떤 사용자 일의 급여는 이전 급여에서 2%를 계산을 해서 이제 라이트 하면 이제 인상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사용자 2에 대해서도 2% 해서 이제 인상을 하고 이렇게 쭉 해서 그 회사에 예를 들면 이제 모든 종업원들한테 대해서 급여를 이제 2%씩 인상을 해주고 있는데 종업원이 3명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1, 2, 3 있으면 이번 달에 이제 총 급여액이 얼마냐? 총 급여 지출액이 얼마냐 하는 걸 이제 계산을 하기 위해서 합계를 낸다고 이제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종업원 1, 2, 3의 급여를 다 이렇게 합계를 내겠죠. 내는데 여기서 보면 리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리드 작업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면 요 옆에서 급여 이제 계산을 하고 있는 시점에 이제 합계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인상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사용자 1의 급여인 계정 1은 갱신이 됐는데 2하고 3은 아직 갱신이 안 된 상태에서 읽어요. 그러면 1만 2%가 인상이 된 거고 2하고 3은 2%가 인상이 안 된 거죠. 인상 전인 거죠. 그래서 1은 인상 후고 2하고 3은 인상 전이고 이렇게 해서 합계를 하면 그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인상 전에 총 급여 지출액도 아니고 인상 이후에 총 급여 지출액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아무런 그
일관성이 없는 잘못된 값이 계산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잘못된 결과가 나타나게 된 원인도 여기서 계산을 하는 트랜잭션, 급여 인상 계산을 하고 있는 트랜잭션이 실행되고 있는 중간에 그 값을 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경리성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안 생기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급여 계산을 이제 하는 트랜잭션이 실행이 되면 모든 사원들에 대한 급여 인상이 다 계산되는 중간에는 읽지 못하도록 다른 트랜잭션들이 그 트랜잭션에 실행되고 있는 중간 결과 값을 보지 못하도록 격리를 시켜서 실행을 하면 이제 이런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문제들이 왜 생기느냐 그러면 트랜잭션의 특성인 애시드가 이제 위반되는 상황에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또 이제 다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문제 생길 수 있는 잘못된 현상은 무결성이 위반되는 데이터들로 값이 변경될 수 있다는 겁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할 때 무결성이 이제 위반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뭐 참조 무결성 법칙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제 지키는 방향으로 데이터베이스가 설계가 됐죠. 그렇지만 설계는 아무리 잘 돼 있어도 실제 트랜잭션을 실행함에 있어서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함에 있어서 트랜잭션들의 격리성이라든지 그런 트랜잭션들의 특성인 애시드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트랜잭션이 실행이 되면 그 무결성이 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잘못된 수술 때문에 뭐 어떤 문제가 생겼다 하는 것들은 예를 들면 그 우리가 뉴스 같은 데 자주 보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오른쪽 무릎을 수술을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의사가 들어서 갑자기 느닷없이 왼쪽 무릎을 수술하고 갔다. 뭐 그런 문제들도 막 생기고 자기는 뭐 심장을 수술할 줄 알았는데 뭐 다른 뭐 동맥 수술만 하고 갔다. 뭐 그런 문제도 생기고. 그럼 그런 것들이 왜 생기느냐? 처음에 이제 수술 일정을 잡을 때는 무결성이 잘 충족된 상태로 잘 이제 일정을 잡아요. 그래서 의사 갑이 심장 수술을 1999년 4월 3일 날 이제 하겠다 해서 이렇게 수술 일정을 잡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담당 의사별 수술 분야는 또 이렇게 의사갑은 심장 수술을 할 수 있고 또 의사갑은 동맥 수술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보면 무결성이 잘 충족이 된 거죠. 의사갑이 심장 수술을 하니까. 그런데 이제 뭐 그 다음 다른 이제 수술 일정 때문에 갑 선생님이 수술을 할 수 없게 됐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갑 선생님이 수술을 할 수 없게 됐으니까 심장 수술을 하는데 다른 선생님을 좀 이렇게 수술을 맡으시도록 변경을 해야 되겠다 해서 보니까 같은 심장 수술을 하실 수 있는 선생님 중에 을 선생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의사 을로 이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갱신 작업이 이루어져요. 그럼 이 갱신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간에 이제 완전히 이게 종료가 되면 의사 갑 대신에 을사 을이 심장 수술 뭐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바뀌고 난 뒤 그다음 이제 트랜잭션이 이루어지면 또 뭐 을 선생님이 심장 수술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 환자의 상태를 보니까 심장 수술보다는 동맥 수술이 먼저 필요하다. 그래서 을 선생님이 이루어지고 난 뒤 이 심장 수술이 아니라 동맥 수술을 먼저 하자.
이렇게 이제 바꾸려고 그러면 그때는 의사을은 심장 수술밖에 못하니까 이게 동맥 수술은 안 되겠는데요. 이래서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동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갑이 의사을로 바뀌는 중간에 이제 이 중간에는 수술 분야는 뭘로 돼 있죠? 현재는 심장으로 돼 있죠. 현재는 심장으로 돼 있으니까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바뀌고 있는 중간에 이게 심장 수술이 아니라 동맥 수술을 먼저 해야 되겠다. 그러면 바뀌고 있는 중간이니까 아직까지 처음에 읽을 값은 뭘로 읽어요? 의사갑이 심장 수술을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갑 선생님이 심장 수술을 하게 돼 있는데 동맥 수술도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먼저 동맥 수술을 하도록 하자 해서 이것을 바꾸어서 동맥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파란 트랜잭션하고 빨간 트랜잭션이 동시에 이루어져서 값이 동시에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의 값은 갑 선생님이 심장 수술하고 동맥 수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심장 수술 대신에 동맥 수술로 바뀌는 것도 괜찮고, 그 다음에 갑 선생님하고 을 선생님이 같이 심장 수술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갑 선생님 대신에 을 선생님으로 바뀌는 것도 괜찮고 각각은 괜찮죠. 그런데 그게 동시에 이렇게 바뀌다 보면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을 선생님이 동맥 수술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수술 당일에 들어가 보면 무슨 수술을 합니까? 그러면 동맥 수술을 합니다. 그러면 을 선생님은 어떻게 돼요? 나는 동맥 수술을 할 수 있는 수술 분야, 내 분야가 아닌데? 그래서 이렇게 무결성에 위반된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결성에 위반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 이유도 왜 그렇게 되는 거죠? 트랜잭션이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트랜잭션의 격리성이 유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한 이런 모든 문제들은 트랜잭션이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은 다른 트랜잭션이 들어와서 그 변경되고 있는 값을 볼 수 없도록, 사용할 수 없도록 격리를 딱 시켰으면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건데 그렇게 격리를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제 해결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앞에 이제 강의 자료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잠금을 하든지, 그러니까 격리를 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트랜잭션이 실행되고 있는 동안에는 해당되는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이라든지 그 레코드를 잠궈 버리는 거예요. 다른 트랜잭션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니까 뭐가 유지가 되는 거죠? 잠궈 버리니까 격리성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아니면 타임 스탬프를 찍어서 시간 순서대로 트랜잭션들을 이렇게 줄을 세워 가지고 시간 순서대로 트랜잭션이 실행되도록 하면은 이제 격리성이 유지가 되고, 이렇게 격리성이 유지가 되면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트랜잭션들이 동시에 실행됨으로써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방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